2번을 살펴볼게요. 2번은 협업사항이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고 다른 팀원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맡게 된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고 이렇게 업무가 과중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 항목이 500자라 하더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틀을 잡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팀에 소속이 되셨다고 하면 그 팀의 공동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랑 다른 팀원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지, 한 명이 빠졌겠죠. 아니면 한 명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내가 왜 맡았을까요? 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내가 했던 행동을 반드시 표현을 잘 해주셔야만 그 자소서에서 나의 행동이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결과는 대부분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문제는 해결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행동을 했다면 항상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꼭 설명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소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나 과거에 합격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로 좀 뽑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직 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빠졌다는 거는 인력 손실이라는 게 나왔을 거고, 이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속에서 나한테 업무가 과중돼서 과부하가 된 상황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파악했던 그 과정, 그 우선순위를 잡았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우선순위가 큰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과 이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하나 추천드리는 스토리예요. 갑작스럽게 부재 상황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가 맡았던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맡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신 건가요? 이거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대한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래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내가 가진 내 업무를 더 빠르게 해가지고 그 업무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맡은 건지 두 가지를 좀 컨셉을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이런 부분이에요. 경험이 물론 있으셔야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돌발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주도적으로 했던 그 경험, 이거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했는지, 이런 거는 내가 기존에 잘 할 수 있는 그 업무 능력이 무엇이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존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 간접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자발성 그리고 적극성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잡아서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 좀 추천을 좀 드려요. 근데 이거는 3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팀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 팀 성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 개인의 희생을 좀 감수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필요해요. 이건 3번에서도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2번에서 이 부분까지 어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다, 처음에 내가 맡겠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느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추가적인 이 업무를 내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했었는데,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까지는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다시 팀원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부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잡으신다고 하면
어려웠던 점을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 추천드리는 사례예요. 다시 좀 이 부분을 요약해 보면요. 맨 처음에 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업무를 맡겠다고 한 이유는 다른 팀원들이 본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나의 배려였다라는 쪽으로 먼저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진 능력이 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팀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할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업무 숙달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뛰어났다, 그리고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빨랐다, 손이 나는 좀 빠른 편이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소화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자발적으로 그 추가 업무를 맡았는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했지만 막상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추가 업무를 모두 소화할 수 없다는 게 좀 힘들다고 뒤늦게 좀 알았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점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웠던 부분, 자신감과 팀원을 위한 배려, 그리고 개인의 희생 이런 것도 좋지만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만 내가 말로 내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순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업무 분배에 있어서 데드라인이라는 거를 정해놨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성급한 판단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조금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실감과 그리고 냉정함,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나의 경험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500자를 쓰실 수 있는 스토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무조건 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의 예시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은 나의 강점들을 500자 안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어떤 스토리로 좀 잡아야 되는지를 좀 가이드를 그냥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도 많지만 이직하려고 저한테도 또 많이 컨설팅을 좀 받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실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자살행위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면 와, 이 사람은 손이 빠르고 업무 처리가 빨라서 남들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성과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이 사람은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면은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위에서 더 업무를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칭찬은 물론 처음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처음에는 좋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만 업무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뒤늦게 깨달아서 내가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나만 일이 더 많아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이제 현실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알고 속도를 좀 늦춰서 좀 조절을 했더니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좀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현재 이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업무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 능력의 뭐 100% 이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적정선까지는 좀 한번 지켜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100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열정적으로 쏟아부으면 남들이 원하는 그 100을 채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라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이 부분은 실제 현실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